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음식 문화, 그리고 식사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 80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필기할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는 내용 잘 따라서 써두시도록 하고, 교과서를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노트에다가라도 좀 필기를 해놨다가 교과서에 옮겨 써두도록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일본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건데, 나는 여태 살면서 일본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초밥, 제일 대표적인 일본의 음식, 초밥. 초밥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저는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동. 우동은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우동도 사실은 일본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메밀국수. 메밀로 만든 국수 있잖아요. 여름에 먹는 그 메밀국수도 일본에서 건너온 요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음식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다? 라멘. 우리 이제 카타카나 읽을 수 있다. 메밀국수는 소바라고 합니다. 소바. 그리고 우동은 똑같이 우동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렇게 라멘, 소바, 우동과 같은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라면은 일본 음식인데 왜 라멘, 카타카나로 쓰나요? 그 이유는요, 이 면 요리, 라면의 시초는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그 중국의 면 요리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지금의 라멘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건너와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대중화됐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나가면 라면을 일본어 발음 그대로 라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라멘은 일본의 음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라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육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보통은. 그래서 보면은 육수의 맛에 따라 된장라면, 소금라면, 간장라면 등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과 본문에서 이 라멘을 언급하는 대화가 잠깐 나옵니다. 된장라면은 미소라멘, 그리고 간장라면은 쇼유라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쇼유라멘 좋아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소금라면, 시오라멘이라고 하는데요. 소금라면 왠지 되게 짜기만 하고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라면이라고 하면 좀 컵라면이라든지 끓여 먹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 별로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이란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육수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고 면도 생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식, 약간 몸에 좋은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라면은 이렇게 된장, 소금, 간장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종류가.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라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까만 국물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이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는 흑마늘로 육수를 낸 흑마늘 라멘입니다. 맛있겠죠? 또 이렇게 육수 말고도요.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 아래에 보세요, 여러분. 제일 아래쪽에서 왼쪽 보시면 마제소바라는 거 보이시나요? 마제소바? 얘는 마제는 섞다라는 뜻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먹는 육수를 베이스로 한 라면이 아니라 소스를 넣어서 섞어서 먹는, 비벼 먹는 라면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딱 봐도 국물이 시뻘건 이 라면은 게키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카라이라는 이 형용사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었는지? 어떤 대화에서 나왔던 표현이냐면 한국의 김치와どうですか? 한국의 김치는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とても 辛いです. 정말 맵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왔던 표현이었어요. 가라이, 맵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카라이에 카라를 따온 것이고, 그럼 게키는 무슨 뜻이냐면요. 격하다 라는 표현의 격자 있죠, 격자. 격자를 일본어로 게키라고 발음을 합니다. 따라서 게키카라는 격하게 맵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게키카라는 라멘의 한 종류라기보다 맵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일본 라멘집에 가면은 맵기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맵기를 조절할 수 있냐면 안 매운 맛, 중간 맛, 그리고 카라이, 매운맛. 그 다음에 추유카라라는 게 있어요. 추유카라. 추유카라의 추는 무엇이냐면 중간, 가운데 중자를 추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가장 매운맛이 바로 이 게키카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일본에 가셨을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육수를 고르고 맵기를 고르고 해서 맛있게 라멘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부분들은 따로 필기를 안 해도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교과서에 제가 글로 쓰는 것들은 반드시 필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이번에는 메밀국수, 소바를 한번 봅시다. 메밀 가루로 만든 면 요리,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에 적셔 먹는 자루소바, 따뜻한 국물에 말아 먹는 카케소바를 즐겨 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국물에 지금 적셔 먹고 있죠? 이런 걸 자루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물에 말아 먹는 카케소바가 있어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메밀국수 방식은 요거죠. 그죠? 국물에 이렇게 말아 먹는 거. 근데 이런 조그마한 종지에 들어있는 육수에 면을 직접 적셔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면의 찰기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고요. 국물이 깔끔해서 또 이 나름의 먹는 맛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메밀국수를 여름에만 먹는 음식으로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따뜻한 국물에도 겨울에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이 메밀국수가. 이 메밀국수를 일본어로는 소바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코노미야끼로 한번 가볼게요.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는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던 음식입니다. 자, 오코노미야끼의 오코노미, 여기는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오코노미라는 것은 취향이란 뜻입니다. 오코노미의 밑줄, 취향이라고 써주세요. 취향. 그럼 야끼는 무슨 뜻이냐? 야끼. 야끼는 여러분 흔히 자주 드시는 타코야끼라는 음식이 있죠. 타코야끼. 타코는 문어, 야끼는 구이, 문어 구이 빵 이런 뜻이에요. 이렇듯 야끼는 불로 뭔가 굽거나 볶거나 해서 만든 음식을 지칭합니다. 그럼 오코노미야끼는 취향 구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느냐? 내 취향에 맞는 재료들을 넣어서 구워 먹는 요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침개와 비슷한 음식이다.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와 좋아하는 재료를 더해서 철판에 구워 먹는다. 직접 구워 먹는 가게도 많아요. 또 묘미죠. 그렇게 직접 해 먹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침개랑 비슷한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오코노미야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위에 보시면 오사카의 오코노미야끼 그리고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부침개랑 비슷한 음식은 이 오사카의 오코노미야끼예요. 오사카의 오코노미야끼.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료를 다 섞어서 불에 구워 먹어요. 근데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끼에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얘는 국수를 함께 넣어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짧게. 멈췄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료를 켜켜이 쌓아서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섞지 않아요, 재료를. 이렇게 면을 따로 볶습니다.
맛있겠죠. 여기다 이제 마요네즈도 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에 올려서 잘라서 먹는 건데요. 저는 이 오사카 오코노미야끼보다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가 훨씬 맛있어요. 일본에 놀러 가시게 되면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를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오사카식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가게는 꽤 있거든요. 근데 히로시마식은 많이 판매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만들기 조금 번거로워서일까요? 그치만 제 입맛에는 이 히로시마 풍이 훨씬 맛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옆에다가요, 여러분, 반죽을 섞지 않고 켜켜이 쌓아서 만든다는 점을 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섞지 않고, 반죽을 섞지 않고, 이 위쪽에 쓰시면 돼요. 쌓아서 만든다. 쌓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끼얹으면서 만든다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반죽을 섞지 않고 끼얹으면서 뭐 쌓아서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쌓아서 만든다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국수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또 일본의 중요한 요리가 나옵니다. 이 덮밥, 돈부리라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돈부리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카츠동 기억나세요? 카츠동 어떤 음식이었죠? 돈까스, 돈가스가 올라간 덮밥 돈부리에 돈을 따와서 가츠동이라는 음식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덮밥, 돈부리. 돈부리라는 그릇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먹는 일본식 덮밥이다. 우리와 달리 비벼 먹지 않는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비벼 먹지 않는다. 일본의 식사 예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카레나 덮밥 같은 거를 비벼 먹죠. 그죠? 그런데 일본은 비벼 먹지 않아요. 비벼 먹지 않고, 그냥 소스랑 밥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떠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음식의 모양, 미를 중요시하고, 또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성의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음식의 모양을 흐트리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걸 만들어준 사람한테 약간 성의 표시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먹는 편입니다. 섞지 않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비벼 먹지 않는다는 일본의 식사 예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돈부리는 필기할 게 조금 있어요, 여러분. 좀 있는데, 우선 돈부리의 종류를 좀 볼 거예요. 종류를 좀 볼 건데, 자, 여기 빈칸 있을 거예요. 여기 먼저 부타 써볼게요. 부타동이라고 써볼까요? 부타동. 이 부타동의 동은 돈부리의 동을 따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부타동부리는 뭐냐면요. 부타는 돼지란 뜻입니다. 돼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덮밥이란 뜻이에요. 돼지고기 덮밥, 부타동. 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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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이 규는 소고기란 뜻이에요. 쇠고기 덮밥, 소고기 덮밥을 뜻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거는 이 규동인 것 같아요. 규동. 우선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가격이 선생님이 일본 살았을 때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규동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김밥 천국처럼. 근데 가면은 규동 한 그릇에 중간 정도 사이즈 먹으면 32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2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렴한데 또 맛있어요. 맛있어서 자주 갔었고 저 일본 갈 때마다 항상 찾는 곳이기도 해요. 규동집은.
자, 그리고 이렇게 부타동, 뉴동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새우튀김이랑 뭐 가지튀김이랑 올라간, 튀김 올라간 덮밥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텐동이라고 합니다. 텐동, 텐동. 왜 얜 텐동이냐면 일본어로 튀김을 뭐라고 하게요, 여러분? 이거 학기 초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세요? 글씨를 다시 써드릴게요. 템푸라, 템푸라. 이게 튀김이었잖아요, 튀김. 이 템푸라의 그리고 동부리에 돈을 따와서 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김이 올라간 덮밥은 텐동이라고 해요. 일본 튀김이 정말 바삭바삭하고 튀김이 얇아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텐동이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텐동 파는 가게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슬금슬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압구정, 서울 압구정이랑 인천의 부평에 텐동 맛집, 2대 맛집이 있다 그래서 탐방을 또 갔다 왔죠.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역시 일본의 그 맛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이 튀기고 하는 건데 참 일본 현지에서 먹어서 맛있다는 느낌이 더 났었을까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시면 이 텐동도 정말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음식 있잖아요. 얘도 덮밥인데 이건 어떤 재료가 올라간 거냐면 이거 닭고기고요. 이건 계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닭고기 계란 덮밥이거든요. 근데 얘 이름이 좀 웃겨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야코동이라고 합니다. 오야코동. 써보시고요. 왜 이름이 웃기다고 한 거냐면요. 이 오야라는 거는요, 여러분, 부모,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를 뜻하고요. 이 코는 아이, 자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를 직역을 하자면 부모, 자식, 덮밥. 부모, 아이 덮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여기에서의 부모란 닭을 의미하는 거고, 아이는 계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고기와 계란이 올라간 덮밥이라는 걸 이렇게 오야, 코라는 이름을 넣어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음식 이름으로 굳어진 거예요. 오야코동 하면 이거 대체 무슨 덮밥이지? 하지 마시고 닭고기랑 계란이 올라간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하나 더 쓸 거예요. 하나 더 쓸 건데 그건 바로 우리가 사과 본문에서 배웠던 카츠동입니다. 카츠동. 자, 카츠동은 이쪽 아래에다가 아래 빈 공간에 쓸 건데요. 카츠동 써보시고 이게 무슨 덮밥이에요? 돈가스 덮밥이었다. 돈가스 덮밥. 자, 제가 얘를 특별히 필기하는 이유는요. 이 돈가스 덮밥을 일본인들이 특히 먹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뭔가 시합이나 시험이나 그런 뭔가 이겨야 되는 날 있죠. 승리를 해야 되는 날에 일본인들은 이 카츠동을 먹습니다. 우리는 수능 전날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랑 먹어야 되는 음식 뭐가 있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 미끌미끌한 거, 미역국 같은 거. 시험에서 미끄러진다고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건 엿이라든지 그런 쫀득쫀득한 거, 찹쌀떡. 왜냐하면 찰싹 붙으라고 시험에. 그런 미신이 있듯이 일본에도 있는데요. 그런 시험 전날에 먹는 게 아니면 그 시험 날에 도시락으로 싸가는 게 바로 이 돈가스 덮밥, 카츠동이에요. 왜 그런 거냐? 이 카츠의 밑줄 그으시고요. 카츠는 원래는 돈가스의 돈카츠의 카츠를 따온 거잖아요. 근데 이 카츠를 단독으로 발음을 했을 때는요, 일본에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 시험이나 시합이 있을 때 먹는다 라고 써볼게요. 자, 이 카츠에는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시험이나 시합이 있을 때 먹는다. 이런 일본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돈부리, 덮밥의 종류 5가지 봤어요. 부타동, 돼지덮밥, gyudong, 돼지덮밥 좀 무섭네요. 돼지고기 덮밥, gyudong, 소고기 덮밥, 그리고 텐동, 템뿌라, 튀김이 올라간 거, 오야코동, 오야코, 부모와 아이, 닭과 계란 해서 재미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카츠동, 카츠, 돈가스 덮밥인데 카츠에는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본인들은 이런 날에 먹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살펴볼 음식은 초밥입니다. 초밥은 일본어로 스시라고 하죠. 자, 여기 설명에 종류가 무척 다양하며 가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 배달을 시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반드시 이벤트가 있는 날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주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초밥을 자주 먹고 저도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거짓말 안 보태고 일주일에 5번은 갔어요. 초창기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일본 초밥집이.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초밥을 먹으려면 돈을 좀 많이 줘야 제대로 된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그런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도 한 접시에 뭐 1,000원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따끈한 밥 아래 생선은 싱싱하고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맨날 맨날 가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종류가 다양해서 맨날 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항상 새로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방장 아저씨가 제 얼굴을 기억하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저랑 이제 제 친구가 오면 그날 새로 들어온 생선 있잖아요. 또 학생이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오픈할 때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생선을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으시면서 이거 어때? 라면서 눈빛 사인을 보내세요. 그럼 저랑 제 친구는 아마 오케이 아리가또라고 눈빛으로 답장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걸 딱 회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갖다 주시고 했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었고. 저는 사실 요즘에도 일본을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거는 초밥집이에요. 초밥집을 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오코노미야끼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먹고 다음날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규동을 먹고 점심때 되면 좀 국물 있는 게 먹고 싶어서 라멘을 먹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여행을 가면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밥을요, 일본에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가지로 말풍선이 달려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딱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그 생선 초밥 있죠? 그걸 일본에서는 니기리 즈시라고 합니다. 니기리 즈시. 자, 니기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쥐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쥐다. 손으로 쥐다 할 때 그 쥐다를 일본어로는 니기리라고 하는데요. 니기리와 스시가 만나 니기리 즈시가 된 거예요. 발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손으로 쥐어서 만든 초밥이란 뜻이에요. 이 생선 초밥들 보면은 위에 있는 재료를 밥 위에 얹어서, 그죠? 밥 위에 얹어서 손으로 꼭 쥐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초밥의 종류는 보통 니기리 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김초밥을 봅시다. 우리의 김밥과는 다르며 마키즈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키즈시. 마키는 말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다. 그러니까 돌돌 말다 할 때 그 말다요. 김으로 밥을 돌돌 말아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으로 말아서 만든 초밥의 종류는 마키즈시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라시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라시즈시. 자, 지라시즈시는 어떤 거냐면 회덮밥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회덮밥 어떻게 만들어요? 생선이랑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위에 뿌리면서 먹는 거잖아요. 위에 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지라시즈시의 지라시의 원래 정확한 발음은요. 치라시예요. 치라시. 치라시는 무슨 뜻이냐? 뿌리다 란 뜻입니다. 뿌리다. 뿌리다. 그러니까 회나 재료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스시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찌라시라는 말 들어봤죠? 찌라시. 그런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같은 걸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그 찌라시가 이 일본어 치라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에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죠. 고유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스시의 종류에는 니기리 즈시, 마키 즈시, 찌라시 즈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묵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묵탕, 오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뎅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꼬치에 꽂혀져 있는 그런 어묵 하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일본인들은 사실 오뎅이라고 하면 이러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묵이 들어있는 탕을 일본인들은 오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뎅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게 다 오뎅이에요, 여러분. 정말 종류 많죠? 이거 보면 이건 유부에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에 있는 거는 유부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그런 오뎅이고요. 두 번째 오뎅은 두부를 좀 두껍게 튀긴 오뎅. 그리고 이건 소세지네요. 오뎅에 소세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뎅탕에. 그리고 요 네 번째 있는 거는 규스지라고 해서요. 규스지거든요. 규스지. 소의 힘줄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소 힘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식재료를 되게 많이 써요. 맛있어요. 되게 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우리 돈부리 중에서 gyudong 있었잖아요. 소고기 올라간 돈부리, gyudong, 그죠? 그것처럼 gyusuji 하면 이제 소의 힘줄로 만든 그런 음식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거는 츠크네라고 해가지고 닭고기 완자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삶은 달걀, 얘는 곤약이에요. 실곤약. 곤약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 이거는 그냥 곤약.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요거는 우엉을 마른 어묵이고요. 이게 제일 일본인들이 좀 즐겨 먹는 건데 사츠마아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선 살을 잘게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일본 어묵이 진짜 맛있는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묵을 만들 때 밀가루의 비중이 좀 커요. 밀가루 비중이 큰데 일본은 정말 생선살 있죠, 생선살. 생선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먹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말 부드러운 생선을 씹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기 보면 이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한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명태살이나 상어살, 상어 우리 흔히 먹진 않는데 그러한 생선의 살을 다 잘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생선 음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생선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비리지 않나요? 역하지 않나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하나도 안 비리고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묵은 약간 불량식품이란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일본의 어묵들은 그러니까 즉 오뎅의 종류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생선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오뎅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gyusuji 있죠, gyusuji. 이거랑 그리고 타마고 여기 보이세요? 이거 계란. 이게 계란말이인데 정말 한 입 베어물면 폭신폭신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이거 맛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사츠마하게 얘도 맛있고 한펜도 맛있어요. 한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오뎅은 내 취향껏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흔히 말하는 어묵이나 오뎅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다. 이제 어묵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의 오뎅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음식들은 일반적인 가정식은 아니죠. 그럼 일본의 집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을까요? 여기 일본의 가정식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주식은 뭘까요, 여러분? 쌀입니다. 여기 쌀밥 한 그릇이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국이 마련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국은 된장국인데요. 일본어로 된장이 뭐였죠? 미소. 오늘 자주 나오죠. 된장국은 미소시르라고 합니다. 써둡시다. 자, 된장국 옆에 미소시르라고 해둘게요. 미소시르. 된장국.
일본 된장국은요, 우리나라랑은 달리 맛이 좀 연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조개나 뭐 미역, 고기, 채소 등 재료를 바꿔가면서 넣어서 여러 가지로 달리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생선이 있죠. 생선을 정말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일본의 지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온통 바다인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생선 요리가 발달을 했고요. 초밥을 많이 먹는 이유에도 한몫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선을 한 토막 해가지고 포장해서 팝니다. 보통 가게에 가면.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렇게 한 팩 포장되어 있는 거를 구매해서 집에 와서 구워서 간단하게 반찬으로 먹기도 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생선 반찬 말고요. 또 자주 먹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야채들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츠케모노라고 합니다. 츠케모노.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 츠케모노라고 쓸게요. 츠케모노. 모자 예쁘게 써주세요. 츠케모노라고 하고요. 츠케모노란 무슨 뜻이냐? 뭐 간장, 소금, 식초 있죠. 식초 등으로 절인 음식을 뜻해요. 절인 음식. 여러 가지 재료를 간장이나 소금, 식초 같은 걸로 절인 음식을 츠케모노라고 합니다. 써보시고요. 일본인들은요, 이렇게 절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식탁에 꼭 이렇게 츠케모노가 반찬으로 한 개씩은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치킨무 있죠, 치킨무. 치킨무를 일본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치킨무도 절인 음식이잖아요. 일본 도쿄에 우리나라 교촌 치킨이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그 교촌 치킨에서 치킨무를 따로 파는 거예요. 한 접시에 3,000원 정도?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일본은 리필 해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리필을 하려면 반찬에 뭐 몇백 엔씩이라도 꼭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치킨무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래서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치킨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치킨보다 치킨무를 더 많이 먹더라고요. 리필을 몇 번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결국 아저씨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담아서 치킨무를 갖다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짱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짱구가 자주 먹는 주먹밥에 빨간 동그라미 꽂혀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 빨간 동그라미는 매실을 절인 매실 장아찌예요. 매실 장아찌도 절인 음식이니까 츠케모노에 속하는 거죠. 제 일본인 친구는 그 매실 장아찌를 간식처럼 막 먹어요. 엄청 짜고 시거든요. 근데 그걸 간식처럼 막 집어 먹습니다. 이만큼 츠케모노는 일본에서 매우 대중적이고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반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써 있는 나또를 볼게요. 나또. 나또는 어떤 음식이냐면 콩을 발효하여 만든 음식이라고 써져 있죠. 콩을 발효하여 만든 음식이다. 우리의 청국장과 비슷하지만 끓이지 않고 먹는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청국장은 맛있죠. 정말 맛있는데 냄새 좀 약한 사람들은 먹기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또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고 콩을 발효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 뭐가 있죠, 여러분? 그쵸,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대표 발효식품은 바로 이 나또입니다. 나또는 양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시켜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청국장은 양념이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또는 우선 양념이 없고 그대로 발효시킨 음식이고요. 그 미끈미끈거리는 점액질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나또 영상 같이 볼 건데 수업 시간에 그 점액질이 좀 과장을 보태자면 1m까지 딸려올 정도로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거립니다. 그래서 이 낫또를 입 안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점액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입 안에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나또가 뭐 요즘에는 이마트나 이런 슈퍼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먹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먹어본 분도 계실 건데 굉장히 특이한 식감입니다. 그리고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는 게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무 맛이에요. 무 맛. 생콩을 씹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나또에다가 양념을 따로 얹어서 먹어요. 근데 그 양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가지고요. 마요네즈 뿌려서 김에 싸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나또에다가 마요네즈를 살짝 뿌리고 간장을 살짝 뿌리고 밥에 얹어서 김에 싸먹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일본의 가정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쌀밥에 미소시루라는 된장국에 생선 요리를 하나 먹고, 그리고 반찬, 절인 음식, 스케모노라는 것을 하나 꼭 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나또라는 발효 음식도 자주 먹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음식 종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이 먹어보고 싶은 일본 음식이 생겼는지, 가장 궁금한 음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수업은 무겁지 않은 주제였던 만큼 여러분도 잘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식사 예절까지 알아볼게요.